22일 밤 여수 국가산단의 화학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자칫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해남군이 청년 브랜드 정착과 함께 관광산업을 지역발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에 마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일 밤 여수 국가산단의 화학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산단 주변 지역에서도 불꽃이 확인될 만큼 화재 규모가 컸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자칫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일 밤 8시 27분 여수 산단에 위치한 삼남석유화학 공장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내부 보일러실에서 연료가 누출되면서 불이 시작된 겁니다. 여수 소방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 인력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까지 불꽃이 확인될 만큼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결국 배관에 남아있는 연료를 모두 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검은 연기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왔고 출동 2시간 3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여수 삼남석유화학 화재 사고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화학 공장인 만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1차 합동 감식을 벌였지만 현장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높이 9m, 지름 4m의 원통용 보일러를 살피고 발화점을 찾았지만 유류 화재 진화에 사용된 폼의 잔재가마다 확인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은 최대 4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불로 공장 보일러실 절반 이상이 불에 탔고 열매체유 5톤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여수 삼남석유화학 측이 보일러를 재정비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째가 되어갑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2년의 성과와 함께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청년 브랜드 정착과 함께 관광산업을 지역발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청렴과 도덕성, 땅에 떨어진 자존심 회복이 목표였던 해남군. 2017년 3등급이었던 청렴도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2위, 군단이 1위를 차지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청렴도가 크게 상승했고 다시는 우리 해남 군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자존심 상한 일 없도록 또 특히 우리 향후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해남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같은 노력은 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 특히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 부문에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눈에 띄게 달라진 청렴한 행정과 부패 없는 조직으로의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또 전국 최초 농민수당도입과 지역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등을 주요 성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2,792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67개 분야 754억 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안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명영관 군수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남은 2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등급인 청렴도를 1등급까지 끌어올려 전남을 넘어 전국 최고의 청렴 해남을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장기 발전의 동력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야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들이 없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세 수습이랄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저희들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융복합 농업기술 보급은 물론 디지털 농업과 창조 농업 등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어항 기반 시설 현대화와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을 통해 고품격 어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공정과 공개, 공평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변화를 예고했던 해남군. 남은 2년 동안 청렴도 향상을 비롯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이른바 130 플랜을 야심차게 내세웠던 송귀근 고흥군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 추격했다면 남은 2년은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군 예산 1조 원 시대 군민 1인당 소득 3천만 원, 인구 감소율 제로. 송귀근 고흥 군수가 취임 때 내세웠던 130 플랜입니다. 그로부터 2년, 올해 반환점을 맞은 송 군수는 그동안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세워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분야별 계획과 예산 확보에 주력했고 공모사업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1,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을 꼽았습니다. 전국 4개 지자체에 조성될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청년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달에 기반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업체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나중에 건축 구조물, 그 부분은 금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고흥군은 지난해에만 국비와 도비 8천여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 감소율 제로를 위해서는 군청 조직부터 개편했습니다. 인구 정책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인구 정책관을 설치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 기촌 행복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뒤 고흥에 유입된 인구는 2,200여 명. 인구 감소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13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송귀근 고흥 군수의 현재까지 공약 완료율은 30%. 군민 1인당 소득 3천만 원까지 130 플랜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주관한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북 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호남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2차 팬데믹이 우려된 상황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전 공대와 연계한 대형 방사관 가속기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위원장과 광주, 전남,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남 지역 핵심 현안인 블루 이코노미 지원 방안 후속 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나주와 목포를 방문합니다. 강 수석은 24일 오후 나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열리는 블루 이코노미 비전 포럼에 참석합니다. 한전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강 수석은 블루 이코노미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블루에너지 사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비전 포럼에 이어 목포 신항만에서 열리는 지역 경제인 현장 간담회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최대 화두인 그린 뉴딜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성공을 위한 추진 방안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초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에 더해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위와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포장 작업 현장.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폭염 속 작업에서 사실상 마스크를 내내 착용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으니까 위에서는 오고 내려오고 밑에서는 열이 올라오고 이게 180도인데 180도라니까 덥죠. 건설공사장에서도 더위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먼지와 열기를 잡아보기 위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여름을 어떻게 버텨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내가 불편해서 안 써. 내가 불편해서 못 써.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이 일하기도 능률도 더 안 나오고 더 힘들지.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근로자들도 때이른 폭염에 활기를 잃었습니다. 대부분 더위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들. 숨 막히는 날씨에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스크 쓰고 더운데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거음달 밑에서 좀 쉬어가지고 하고 그래요. 이미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온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부 활동 시 충분한 휴식을 당부합니다. 일부 마스크는 온열 질환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로 교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방역을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는 올여름. 한바탕 더위와의 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 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도내 41개 해수욕장과 강, 계곡 등에 하루 161명의 인원이 배치돼 오는 8월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공동 대응 방안을 구축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안내와 방역 관리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구조와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교육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기후변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완도군은 고수온과 적조 대응을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실시간 양식장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어촌 개별 관측 장비를 보급해 담당 해역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식장 해수 유동은 외부의 10% 수준으로 유해 생물이 양식장에 유입될 경우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어 적조 유입을 차단하고 양식장 조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여수시가 배수 펌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해 침수 우려가 높은 하천과 배수 펌프장 등 529곳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배수 펌프 수문 작동 여부와 예비 전원 확보 등이며 비상시 대처 방안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지역 도심 소규모 학교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신도심으로 학생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과대 과밀 학급이 증가하는 한편 원도심 지역 학교는 소규모화해 동일 지역에서도 학교 사이의 불균형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25학급 이상 초등학교 30개교, 12학급 미만 초등학교 37개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영암에서 지역형 인재 육성을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암군의회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등을 담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지역형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광역단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조례가 제정되면서 영암군에서도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영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지난 2017년 신북 선해마을과 모산 마을학교 등 7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정책연구소가 2020 전남교육 희망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전남 미래교육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해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이후 전남 교육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 설문조사로 본 학교의 대응 실태와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영암군이 오는 2021년까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올해 지역 80세 이상 고령자 2,367명과 관내 거주자 738명 등 모두 1,242필지를 대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원부를 토지재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복 등과 비교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등이 진행됩니다.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2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이며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80mm의 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겠으며 일요일 이후로 비가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가 잦은 지역에서는 집 안팎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막힌 곳을 미리 정비하고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어 꼼꼼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강한 비가 내리며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